파이썬 프로그래밍 2 2주차 계속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언어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 if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문장이긴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f하고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표현하는데요. 이때 조건을 쓰고 나서 콜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을 기술하는 것이죠. 이렇게 콜론을 쓰게 되면 알아서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이 들여쓰기가 4칸이 된다는 거죠. 또 if 뭐뭐이라면 하고 또 콜론 그리고 들여쓰기 4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이면 수행할 코드를 즉 실행하는 문장을 주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한국말로 표현해 놨지만 이거를 파이썬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조건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까 한국말로 표현했던 그 부분을 식을 이용해서 조건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들여쓰기 4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IDLE를 실행시켜서 저희가 코딩을 하는데요. 이 IDLE에서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을 하는 화면이네요.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을 할 때 if x = 10 콜론 이거는 x10을 저장해 놓고 x가 10하고 같다면 x가 10하고 같다라는 조건식이 참이면 이란 뜻이죠. 그러고 나서 콜론을 한 후에 엔터키를 치고 자, 4칸이 들어간 후에 프린트 하고 나서 문장이 있어요. 프린트 문장이 있고요. 자, 엔터키를 치면 또 들여쓰기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 그만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엔터키를 또 치세요. 그러면 빈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코딩을 할 것이 있으면 계속 코딩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엔터키를 치면 이제 그 제어를 벗어나는 겁니다. 즉, if문의 제어가 들여쓰기로서 표현이 된다면 이 들여쓰기 제어를 벗어난다는 거죠. 제가 IDLE 쉘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DLE 쉘을 실행시켰고요. 자, 이 화면에서 A에다 1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를 출력하면 A가 10이 나오겠죠. 자, if A가 10하고 같다면 하고 제가 콜론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하고 OK 이렇게 OK를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치면 계속해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 if문에 관련된 영향을 계속 받는 블럭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게 중괄호, 즉 집합교를 주면서 영향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 블럭을 만들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그 영향을 받는 블럭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바로 그 PPT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강의 자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if 조건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if라는 문법과 조건식이 나오는데요. 이 조건식에는 주로 관계연산자, 즉 비교연산자라고도 하죠. 이거와 논리연산자,
이 조합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세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겠죠. 즉 조건식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이 조건식이라는 것의 그 결과는 참, 거짓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콜론을 주셔야 됩니다. 콜론을 주지 않으면 문법상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콜론을 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 들여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일 때 수행할 문장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if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값을 비교할 때는 equal, 이거는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라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는 저장하는 연산자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라는 비교 연산자는 equal을 2개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조건식 뒤에 콜론을 빠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다른 언어를 연습하다가 바로 이 파이썬을 연습할 때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 콜론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들여쓰기가 안 될걸요? 들여쓰기가 안 되면 벌써 콜론이 빠졌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콜론을 해줘야 됩니다. if 조건문에 조건식만 작성하고 코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부분에 if하고 뭔가 조건식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그냥 지나치고 즉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 이럴 때 패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패스라는 문장은 x가 10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경우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동작되게 작성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또는 본인이 보든 남들이 보든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쉽게 해석하기 좋게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기술이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눈에 확 띄게 표현을 제대로 해놓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그냥 x가 10일 때 지나쳐라 이걸 쓰느니 그냥 x가 10일 때 코드를 안 쓰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x가 10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을 때 패스하는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래쪽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요. 자, x는 10, if x가 10하고 같다, 콜론. 자, 이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됐네요. 프린트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들여쓰기 4칸이 됐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네요.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를 탭키를 한 번 더 누르셨나 봐요. 들여쓰기를 한 번 더 들어갔는데요. 자, 프린트 하고 또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 들여쓰기라는 것을 인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unexpected라는 말은 요구하지 않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이라기보다는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들여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들여쓰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2칸이면 2칸, 4칸이면 4칸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배운 것은 4칸으로 배우셨으니까 4칸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8칸짜리를 4칸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첫 줄만 들여쓰기를 했다네요. 에러는 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내가 의도하기를 이 두 문장이 if의 영향을 받게 하고 싶었다. 자, x가 x에 5가 들어있고요. x가 10하고 같다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입니다. 이렇게 프린트 문장 2개가 10일 경우에 출력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의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if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문장은 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이라는 그 문장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거든요. 왜? 들여쓰기가 이 문장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프린트 10입니다. 이 문장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if문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이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x가 10하고 같다 참일 때 수행하고 싶었는데도 x가 10하고 같지 않은 거짓일 때, 지금 x가 5잖아요. 지금 x가 5이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수행이 안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10입니다가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문법 에러는 아니죠. 에러가 명시적으로 발생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에 신경을 써서 그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될 수 있게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들여쓰기 진짜 중요합니다. 들여쓰기는 모두 저희가 4칸 들여쓰기 하십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2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칸으로 했으면 그 같은 영향권에 있는 것은 똑같이 2칸으로 맞춰줄 것. 그렇지만 우리는 4칸으로 배웠으니까요. 4칸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중첩 if문 보겠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그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뜻이고요. x는 15, 그래서 x에 15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if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렇참이면 10 이상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들여쓰기 4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f문이 나온다는 것은요. 첫 번째 제가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if문이 참일 때만 두 번째 if문, 이 두 번째 if문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if문, 2번 if문이 있을 때 2번 if문은 1번 if문이 참일 경우에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if문에 영향을 받고 싶을 때는 2번 if문에서 콜론을 치고 엔터키를 치면 다시 들여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if문 3번 if문이 나오는데요. 이 3번 if문은 2번 if문하고는 동일하고요. 1번보다는 4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3번 if문은 1번 if문이 참일 경우에 수행이 되고요. 2번 if문이 거짓이든 참이든 상관없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if문은 1번 if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if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칸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if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4칸, 또 if에 4칸. 그래서 제일 앞에서부터는 8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자, 들여쓰기가 된 if x는 15와 같다. 이거하고 if x는 20과 같다. 이것은 지금 2번 if하고 3번 if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1번 if x는 10 이상이다. 여기에 속한 코드라는 거예요. 내포된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if에 속해 있는 프린트문, 즉 2번과 3번 if문의 프린트문은 더 많이 들여쓰기가 돼서 8칸이 들여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if문 예제 보겠습니다. x는 하고 input 함수가 있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는 결과를 스트링으로 내보내 주는데요. 이 input하고 입력 프롬프트도 쓸 수 있죠. input하고 가로 안에 따옴표로 묶어서 글씨를 쓰게 되면 화면에 그 글씨가 나가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지금 input하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시작하고
실행을 시작하면 깜빡깜빡깜빡 그냥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입력을 하면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거를 int라는 함수로 감싸 안았죠. 그래서 이 입력받은 것이 int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한 그 값은 정수로 바뀌어서 x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x값은 정수값이 되겠고요. 정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인풋을 통해서 10이 들어오면 숫자 10이 아니라 10이라는 글씨가 되겠고요. 그 10과 10이 비교가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진짜 비교가 되려면 숫자 10이어야 하므로 이렇게 int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이면 프린트 10입니다. 자, 20이면 20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있네요. 그러면 입력을 내가 10을 했다면 첫 번째 if문이 수행이 되고 두 번째 if문은 수행되지 않겠고요. 자, 제가 20을 입력했다면 첫 번째 if문은 수행되지 않고 두 번째 if문이 수행이 됐겠죠. 이번의 경우에는 else라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if문은 참일 때만 수행하는 문장만을 고려했어요. 이번에는 참일 때 수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수행할 문장까지도 고려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else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실생활의 코드로, 즉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 if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광고 전화입니까? 아닙니까? 자, 광고 전화가 맞아요. 광고 전화가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분기를 합니다. yes, no. 그래서 yes로 분기할 때 수행할 문장, no로 분기할 때 수행할 문장은 else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lse를 사용하게 되면 조건식이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각각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계속 이어서 else문 보겠습니다. if문 쓸 때 조건식 후에 그 콜론을 쓰는 것처럼 else 뒤에도 반드시 콜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if 조건식 콜론 하고 엔터키를 치면 들여쓰기가 되면서 참일 때 문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엔터키를 치면 계속 들여쓰기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 문장이 참일 때 수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else도 마찬가지로 else 콜론하고 엔터키를 치면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이때 else의 영향을 받는 여러 문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IDL에서 시행하는 경우인데요. if 하고 x 콜론하고 엔터키 쳤을 때 들여쓰기 되는 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엔터키를 쳤을 때 들여쓰기가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 들여쓰기 그 상태에서 else를 쓰시면 안 됩니다. else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취소해라. 그리고 나서 else를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디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A에 10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A는 여전히 10이고요. 자, if A가 10하고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 들여쓰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하고 10 이게 A는 10 이렇게 할까요? A는 10 이게 출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키를 치면 여전히 들여쓰기가 되는데 else 문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els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 프롬프트 뾰족한 이 프롬프트 3개짜리 있죠. 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앞에 첫 라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else를 이렇게 써주시고 다시 콜론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똑같으시죠?
자, 프린트 하고 A는 10이 아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됐을 때 어때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한번 엔터키 더 이렇게 그러면 결과 나온다고 했죠. 자, 교육자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콘솔에서 이게 지금 아까 콘솔에서 사용한 경우 콘솔이든 IDL이든 들여쓰기를 할 때 if하고 맞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if else의 형식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if else 이거는요. 자, if하고 조건식을 씁니다. 그건 일반 if문하고 똑같죠. 이게 조건식을 쓰고 콜론을 줍니다. 그리고 if가 참일 때, if의 조건식이 참일 때 수행할 문장을 기술해 줍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취소한 if의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else를 타이핑하고 콜론을 타이핑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또 들여쓰기가 발생하죠. 이때는 if의 조건식이 거짓일 때 수행할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들여쓰기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자동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들여쓰기를 취소했을 때는 4칸을 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의 조건식이 만족하면 참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문장을 기술해 주시면 돼요. 자, if와 같이 코드가 여러 줄일 때 들여쓰기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 예제를 보시면요. if x가 10일 때 이게 참일 때는요. 프린트 10입니다. 이게 수행이 될 거고 x가 10하고 같다가 거짓일 때는 두 문장이 수행되는 겁니다.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여쓰기가 이 처음에 의도된 대로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예제는 두 번째 프린트문 10이 아닙니다가 들여쓰기가 취소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 else의 영향을 한 문장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10이 아닐 경우에 x에 들어있는 숫자는 여기까지만 출력이 되고요. x에 10이 들어있어도 10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돼버려요. 즉 마지막 그 프린트문은 x에 x가 12하고 같습니까? 라는 이 조건식이 참일 때도 또는 거짓일 때도 다 출력이 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문법 오류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조건식을 계산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과 거짓으로 직접 표현해 보겠습니다. if true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출력되겠네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자, if false예요. 거짓이면 이게 그 false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if false. 자, false가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겠죠. 자, if none 그랬어요. 너는 거짓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짓.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true와 false가 if문에 있을 때는 true가 있을 때는 참으로 가는 거고 false가 있을 때는 거짓으로 가는 것은 감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생소한 건 none이 나왔어요. 이 경우를 좀 유심히 봐두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식이 아닌 값으로 동작시키기. 여기 보면요. 식이 아니고 여기 상수값 문자열 상수값이 나왔어요. hello라는 문자열이네요. 근데 앞부분에서요. 1도 참이에요. 2도 참이에요. 3도 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문자열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0이 아닌 값은 모두 참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보면 헬로우도 0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참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내용이 있을 때는 참이다.
자, 빈 문자열은 즉 내용이 없을 때는 거짓이다. none이란 뜻입니다. none일 때는 거짓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 여기 보면은 if하고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은 형태입니다. 이 안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은 형체. 이걸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특수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자마자 닫은 상태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문자열로 인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거짓으로 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else 이하의 문장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식에 관계연산자, 즉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길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if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전부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비교연산자 두 개가 있고 and라는 논리연산자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비교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x가 10하고 같다. 참이죠? 네, true가 되겠습니다. y가 20하고 같다. 네,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의 and는 true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앞부분에 x가 10하고 같다는 이 문장이 거짓이었다면 뒷문장을 검사해 볼 필요도 없이 and는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잖아요. 따라서 뒤에 문장 검사할 필요도 없이 이 if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나겠죠. 근데 현재는 참으로 판명이 나서 프린트 참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else if라고 하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if 이러한 경우에 어떤 위에 있는 if를 부정하면서 새로 물어볼 때, 자, 판단문을 쓸 때요. 어떤 걸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서 다시 판단하고, 또 그게 아니면서 다시 판단하고, 이럴 경우에 위에 있는 판단을 부정하고 다시 판단할 경우에는요. else if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EL if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파이썬이 EL if고 자바나 C 언어에서는 else if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L if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 볼 때 EL if 꽤 나옵니다. 자, 여기 한국말로 표시된 걸 좀 보겠습니다. if 콜라 버튼을 눌렀다면 콜라가 나오겠죠? 1의 ELIF 이것은요. 위에 if문을 부정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서 콜라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다 버튼을 눌렀다면이 됩니다. 이게 그냥 if만 있다면 콜라 버튼을 눌렀다면 if 사이다 버튼을 눌렀다면 이렇게 나온다면요. 콜라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이다 버튼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ELIF라는 것은 콜라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절대 누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이다 버튼을 누른 거예요. 자, 또 ELIF라는 여기 보면 세 번째 ELIF는요. 콜라 버튼 누른 적도 없고 사이다 버튼을 누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환타 버튼을 누른 경우에요. 자, else 이때 마지막 else는 즉 콜라 버튼도 누른 적이 없고 사이다 버튼도 누른 적이 없고 환타 버튼도 누른 적이 없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else인 상태에서 조건식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을 EL if인데요. 결국은 else if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판단문, if문과 마찬가지로 콜론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ELIF 혼자만으로는 당연히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if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if로 시작해서 ELIF 이렇게 이어져야지 ELIF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if 시작하고 엔터키 치면 IDL에서 들여쓰기가 발생할 거고 참일 때 문장을 쓴 다음에 엔터키 치면 이게 또 들여쓰기가 또 발생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네, 백스페이스 눌러서 들여쓰기를 취소한 후에 그런 후에 ELIF하고 동등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콜론 그러면 다시 프린트는 들여쓰기 돼서 칸을 맞추겠죠.
자, else와 함께 elf 사용하기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if문과 elf를 잘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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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f 쭉 가다가 else.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아니고 부정하면서 내려올 때 elif 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요, 성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90 이상이면 A 학점, 그리고 그냥 if만 계속 썼다면요. 90 이상이면 A 학점 했으니까요. 그 아래쪽에서는 80 이상이면서 90 이하이면 B 학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면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고 오면, 즉 ELIF 하면 80 이상이면 이 문장만 써도 된다는 거죠. 90 이하라는 것, 아니 90 미만이라는 것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다뤘던 자판기의 경우를 코딩을 해보면 버튼을 1이라고 일단 초기화로 아무거나 넣어봤습니다. 자, if 버튼이 1이면 콜라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콜라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버튼이 2면 사이다. 그렇지 않고 버튼이 3이면 환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공하지 않는 메뉴.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서 이제 입력문 하나를 더 넣어서 하면은 이제 버튼을 이렇게 일로 주지 않고 버튼을 입력을 받아 처리하면 좋겠네요. 2주차 과제입니다. A 백화점에서는 고객의 구매 금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만 원권 상품권을 주고요. 60만 원 이상 구매하면 3만 원 상품권을 주고, 뭐 40만 원, 2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마다 2만 원권, 만 원권 상품권을 준답니다. 자, 이때 상품권은 그 지급 가능한 가장 큰 금액으로 한 장만 지급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65만 원을 구매했다면 3만 원 상품권 한 장만 지급한다는 거죠. 자, 20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들이 만 원씩 주는데 20만 원, 60만 원이면 20만 원 세 번 구매하는 거니까 만 원, 만 원, 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3만 원짜리 하나 준다는 겁니다. 자, 고객들의 구매 금액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대요. 아직 리스트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우셨지만 복습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그래서 과제로 냈으니까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코딩하는 문장이 아니고 한 줄만 고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리스트가 purchase라고 이제 그 리스트가 있어요. 자,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될 상품권 총액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드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요. 1번 차시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예제 2번 문제 있죠. 그것처럼 일부분이 동작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코드가 동작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자, 주어진 코드에서 한 줄만 변경해서 모든 입력에 대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수정해 주세요. 자, 이 첨부 파일을 제가 이 코드로 첨부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수정해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는데요. 그 첨부 파일을 메모장에서 여세요. 그리고 그 메모장에 있는 것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파이썬 IDLE에서 새 파일을 만드신 후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제가 1차 시 영상에서 그 예제 2개를 풀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출할 때 어떠한 이름으로 제출하세요 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번과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하신 후에 제대로 수행이 되면 그 파일을 과제 제출을 하시면 되죠. 자, 매개 변수 설명, 리턴하는 값이 이제 반환 값이고 매개 변수는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죠.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고객들의 구매 금액이 들어있는 리스트 펄처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데요. 이 펄처스의 길이는 하나 이상, 무조건 하나는 있다는 거고 100 이하입니다. 자, 펄처스의 원소는
원소라는 것은 10 이상, 그 다음에 150만 이하의 자연수이면 10원 단위로 주어집니다. 그랬어요. 원소라는 것은 하나하나 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그 구매 금액이 10원 이상이라는 거죠. 10원 이상 150만 원 이하라는 뜻이고요. 길이라는 것은 리스트 길이를 뜻하니까 지금 펄체스가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15만, 21만 이거는 길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길이가. 그리고 이 15만, 21만은 각각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반환값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될 상품권 총액을 리턴해 주세요 랍니다. 자, 예시가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온대요. 자, 보겠습니다. 예시 설명 볼게요. 21만 원, 그 다음에 39만 9천 원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요? 자, 올라가 볼까요? 20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들이 1만 원 상품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뭔가 판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판별할 때, 그 금액이 들어올 때 금액을 가지고 판별을 하셔야 돼요. 20만 원 이상이니부터 걸러줘야 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하나씩 검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반복문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리스트니까, for, I in range를 쓰셔야 될까요? 쓰면 안 될까요? 아우, range는 뒤에 숫자가 나올 때 쓰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n에서 m까지 자연수, 짝수 뭐 이거 했을 때 in range 썼었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나올 때는 range를 쓰시면 안 되고 for I in 하고 리스트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의 항목이 I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 I를 검사할 때 20만 원 이상이냐 이렇게 검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5만 원은 상품권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21만 원하고 39만 39만 9,990원인가요? 이거는 40만 원보단 적잖아요. 20만 원보단 크고 그래서 얘네들은 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9만 원 구매한 사람은 3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만 원 구매한 사람은 500만 원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 원짜리 그다음에 그 만 원짜리 2장, 3만 원짜리 1장, 5만 원짜리 1장 이렇게 해서 총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잘 보고 소스 코드 열어보고 그걸 복사해서 어디를 고치면 제도 될까? 일단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값이 안 나오. 이 값이 안 나오겠죠. 이 값이 나오도록 제대로 해보아서 고쳐서 그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